대상을 가지고 영역을 딱 특징들을 구분지어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이것들의 장단점을 분류를 해낼 수 있으시면 이 기숙사 공부에 한 걸음이 더 다가가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더 이제 좀 저한테 와닿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시스템 카탈로그와 데이터 사전.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이게 되게 유사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게 협의적으로 얘기할 때 유사한 개념이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협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고요, 광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해서 이게 딱 협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데이터 사전이에요. 데이터 사전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되게 폭넓게 광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루는 메타데이터 아시죠? 메타데이터의 의미예요. 메타데이터라는 게 뭔가요? 데이터의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메타란 뜻이 그런 거잖아요. 메타란 뜻은 해당되는 데이터의 핵심, 데이터의 본질, 그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의미, 이게 메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메타데이터라는 거는 그런 메타라는 단어에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광의로는 시스템 카탈로그를 통해 가지고 해당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해당 테이블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와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협의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데이터 사전으로 관리를 해요. 이해 가시죠? 어, 그래서 좀 읽어보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들의 객체에 대한 정의나 명세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사전이자 메타데이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 메타데이터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뭐, 기본적으로 볼 때, 이 해당되는 그 테이블을 우리가 논리 단계에서 뭐라고 하면 릴레이션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관계형 DB라고 그 입장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릴레이션이라고 테이블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릴레이션, 그 테이블에 관련된 뭐 구성 요소라든가 이 테이블에는 어떤 칼럼들을 관리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속성들을 관리하는지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이 관련된 이 테이블에 인덱스가 뭔지, 키가 뭔지 이런 정보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 데이터나 테이블을 관리하는 RNR이 들어있어요. 이 데이터의 소유자가 누군지, 관리 역할이 누군지 이런 게 들어있고요.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 데이터인지 이런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이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는지, 빈도, 통계 정보 이런 것들도 들어있어요. 어,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DA 업무 같은 걸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환경에서 내가 해당되는 들어간 프로젝트의 DB를 모르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걸 메타데이터 쿼리를 알리거든요. 시스템 카탈로그를 추출하는 쿼리를 알려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 카탈로그 그 해당되는 기업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이 데이터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들어있는 정보들이 하나의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가 돼가지고 엑셀 파일별로 출력이 돼요. 그럼 그걸 보고 처음에 요 업체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건 어떤 업무가 있고 거기서 이제 업무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그 해당되는 업무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테이블을 새로 만들려고 할 때 메타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면 내가 새로 만드는 게 나을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녹아 들어가게 만드는 게 나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복도 제거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메타데이터의 가장 큰 본질적인 특징은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카탈로그나 메타데이터 또는 데이터 사전 같은 경우에는요, DBMS에서 자체적으로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이것들을 DBMS 스스로가
갱신하고 유지를 하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걸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 자, 시스템 카탈로그 데이터 사전이 필요한 이유. 간단하게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다양한 뭐 이제 중복 식별도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들어가서 뭐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들었다면, 이제 요거는 약간 딱딱하게 이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데이터 메타, 이런 시스템 카탈로그 데이터 사전에 해당되는 테이블의 구조를 저장을 해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이 된 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실무자들과의 이해관계자들의 이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기록이 다 남잖아요. 변경에 대한 이력이 다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감사 추적이 가능해져요. 이력 추적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사전을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아레나를 확정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용자 권한을 규정 짓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도 여기서 식별을 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키와 인덱스 같은 걸 관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키가 그냥 기본 프라이머리 키도 있겠지만은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를 맺는 관계 키, 우리가 보통 외래 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관리를 하니까 그 테이블 간의 관계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 그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이 RDB 세계에서는 SQL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SQL은 DML과 DDL과 DCL로 크게 분류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로 이 이해관계제를 살펴보면, 자, DDL 한번 보면 밑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 DDL이 뭐라고 했죠? Definition Language예요. 그러면 이 해당되는 테이블의 구조를 누가 만들죠? 주로 이제 DBA들이 만들어요, 조직에서. 또는 DA들이 개념 설계를 하고 DBA들이 만들거든요. DBA들이 이쪽을 DDL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뭐 DBA들 말고 프로그래머는 어떡하냐? 프로그래머도 사실 이렇게 하긴 하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DCR 프로그래머도 이렇게 씁니다. 근데 뭔가 이게 이론적으로 뭔가 명확하게 나눈다면, 역할을 나눈다면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나 사실상 DCL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DCL은 컨트롤 랭귀지이기 때문에 접근 제어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리자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놓은 거고요. 프로그래머는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주로 하는 거는 추출하고 삽입하고 갱신하고 삭제하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이런 일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이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사용자는 예전엔 없었겠죠. 근데 현재는 현업들도 이게 쿼리 랭귀지를 대학 때부터 공부를 해서 오더라고요. 이게 요새 이게 대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엑셀하고 SQL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일반 유저들도 도구만 제공해 준다면 DML을 쓸 수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까지가 뭔가 생태계적인 측면하고 구성 요소 측면에서 좀 살펴봤고, 어,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조금 한 세 장 정도가 좀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지금 잠깐 제가 얘기해 드릴 게 데이터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인데 이게 왜 어렵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해보신 적이 없어서 어려워요. 두 번째, 조금 외우는 게 필요해서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게 아까 전에 이번 29회차 기술 기출에 나왔다고 제가 아까 두 개 찍었잖아요. 제가 빼먹은 게 이게 있어요. 29회 이거 나왔어요. 바로 일주일 전에 기출에 나온 문제입니다. 나온 문제고 제가 공부하는 5년 전에도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리고 제 위에 선배 시대에도 단골 손님이었어요. 왜 단골 손님일까요? 품질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내는 거예요. 데이터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이걸 기반으로 기술사가 될 사람은 적어도 이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 틀 자체는 기본 지식으로 깔고 가야 된다는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것도 몰라?
그러면 이제 넌 자격 없어 하고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외우는 게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꼭 되게 중요하게 여겨주셔야 되고요. 어, 일부 요 표 부분 있죠? 이거는 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에 대한 품질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두 개의 단어죠. 대상은 뭐예요? 데이터고. 해야 될 활동은 품질 관리죠.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일단 대상을 먼저 식별을 해야 돼요. 뭔가 관리를 하려면 모든 일이 그래요. 데이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관리라는 거는 대상이 식별이 되고 어떠한 역할별로 어떠한 프로세스로 처리를 하는가. 그죠? 누가, 그죠? 무엇을, 그 다음에 어떻게, 그죠? 그 다음에 누구와,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식별이 되면 사실은 관리가 돼요. 관리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데이터 품질 프레임워크에서 행축은 예상이 됩니다. 뭐를 관리해야 대상이 근데 몇 개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요, 데이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값 자체 있죠? 데이터의 값 자체, 데이터 그 자체. 이게 관리의 대상이 돼야 돼요. 2번.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담아놓는 붕어빵 틀, 구조, 관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 다음에 이거를 처리하는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관리해야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구조와 프로세스, 이 세 가지를 대상으로 관리한다. 라고 보시고요. 그러면 RNR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행축은 조직이에요. 근데 조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별로 해가지고 이것들을 2x2 표로 매핑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 어,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CIO가 뭐죠? 치프 인포메이션 오피서죠. CIO. 그러니까 해당되는 정보를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예요. 이 사람은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정부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데이터 관리하는 프레임워크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 다음에 EDA가 뭐냐면 DA는 아시죠? 데이터 아키텍터예요. EDA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아키텍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조직에선 DA 하나가 있는데 되게 글로벌한 기업에서는 조직들이 해외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고 국내에도 사업부별로 막 쪼개져 있잖아요. 해외에도 법인별로 막 쪼개져 있고. 그러면 그 국내에도 각각의 그 쪼개져 있는 조직별로 DA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법인에도 DA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DA와 DA는 해당되는 조직 안에서의 데이터 관리를 하지 해당되는 글로벌 기업 전체의 데이터 아키텍처를 잡지는 않아요. 그 전사의 글로벌한 데이터를 좀 잡는 역할이 EDA예요. 되게 중요하죠. 그 밑에 해당되는 조직 사업장으로 가게 되면 DA들이 있어요. EDA나 DA들이 주로 관심 갖는 것들은 표준이나 정책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CIO가 표준이 있다는 건 알지만은 사실은 표준보다는 의사결정자잖아요. 뭐, 국회의원 같은 존재잖아. 정책. 우리 세계로 말한다면 그런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CIO나 EDA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되는 정책이나 원칙, 뭐 가이드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반면에 DA들은 해당되는 투표나돼 있는 그런 산발적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게 한 단계 내려가서 모델러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려가는데 모델러가 되면 실제 그 표준 안에서 주어진 표준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표준은 이미 주어진 나의 구조 안에 있는 거고 그 구조 안에서 내가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객체들 엔티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엔티티와 엔티티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떻게 테이블을 설계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모델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고 이제 모델러들 설계자들은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 DB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DBA들이 이제 프로드 환경에서 해당되는 데이터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이터들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관리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계속 설명, 정책, 표준, 모델, 관리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 맨 마지막으로 현업이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이 사람들은 이게 비즈니스 업무 데이터들 있죠. 이런 데 관심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각각의 우리가 다 외우실 때 이것들이 다 다르냐? 그렇지 않다. 다 유기적으로 얽혀있다. 다 보세요. 이 이해관계자 R&R별로 데이터의 표준 모델 관리 업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표모 관업으로 저는 외웠습니다. 근데 이게 쭉 보시게 되면 표준, 모델, 관리, 그 다음에 활용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엮인다는 거죠. 프로세스 단계로 가게 되면. 그리고 데이터 구조라는 거는 해당되는 구조 틀을 짜는 거잖아요. 우리 앞 시간에서 뭐 배웠어요? 왜, 개, 내 배웠죠. 안시 스파 3단계 모델 배웠을 때 외부 단계, 개념 단계, 내부 단계 배웠잖아요. 그게 나중에 DB 모델로 가면 개념, 논리, 물리로 가거든요. 이거 외계내는 안시 스파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저기 뭐죠? 개논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러한 개념 데이터, 논리 데이터, 물리 데이터가 이렇게 가면 DB 구조 잡고, 표준 잡고, 구조 잡고, 모델하고, 실질적으로 물리에 적용하고, 이 순으로 쭉 개발을 해 나갈 거잖아요. 관리를 해 나갈 건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개념 데이터 모델 관리, 그 다음에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이런 데 데이터 구조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외부 단계에 있었죠. 외부 단계에 뭐가 있었죠? 뷰가 있었죠. 뷰. 그래서 사용자 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되게 외우기가 어렵진 않아요. 딱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냐면 행축은 대상, 종축은 조직, 역할,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별로 이해관계자만 외우시면 돼요. CIO, EDA, DA, 모델러, DBA, 사용자 해가지고 총 5가지의 이해관계자별로 곰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말한 대로 얘는 여기에 관심 있겠네, 얘는 여기에 관심 있겠네로 하면 표모간업이라는 게 정책과 표모간업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걸 그대로 프로세스로 해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관리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델러 입장에서 구조를 찾기 위해서 외계의 논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개논문 외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을 꺼놨잖아요. 이게 조직과 R&R 수립 방향을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관리 조직의 역할, 책임을 정의를 해야 된다. 그죠? 현실에서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데이터는 만들어 놓고 업무 담당자, 관리 오너가 바뀌면서 이것들이 관리 담당자가 DB에 메타데이터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해당 사람이 전배가 퇴사해. 근데 그걸 현행화하지 않고 R&R 주어지지 않고 그대로 놔둬. DB에 문제가 생겨. 담당자 어디 갔어요 하면은 없는데요. 이래버려요. 문제가 있죠. 이거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관리의 이슈 조정을 위한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데이터 관리하는데 다양한 이슈들이 생겨요. 성능의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요. 보안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기존의 실무 사례를 보면 작년까지는 이 데이터 테이블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우리 조직에는 처음에 이제 새로 사업을 구상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통해가지고 TF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만든 DB였는데
이 장사가 잘 됐어. 이 데이터가 갑자기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 돼버렸어. 이걸 그냥 일반 DB로 관리하면 돼요? 안 되죠. 근데 담당자 맘대로, 예를 들어서 DB를 일반 DB와 중요 DB와 핵심 DB로 나눈다고 해볼게요. 담당자, 혼자 그걸 할 수 없어.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EDA, DA, 모델러, 개발자, 그다음에 사업부 현업들 다 끌어모아 놓고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요? 이 이슈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슈를 해결하는 방향을 위원회에서 결정 짓고 그 결정에 대한 근거를 남겨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감사 떴을 때 근거 없다고 감사당해요. 자, 그 다음에 전사적 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배정. 위에서 했던 얘기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참 R&R이 중요하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R&R만 주어지면은 일단 책임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일이 아직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프로세스를 잡아야 돼요. 프로세스. 이게 사람이 하는 역량이 다 제각기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조직에 굳이 프로세스가 없어도 알아서 척척합니다. 신입들은 그러지 못하죠. 그것들을 뭔가 이렇게 그 편차, 사람마다 일을 할 수 있는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업무 절차,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정립해 놓고 그걸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조직 내에 공유하고, 야, 너 이번에 새로운 담당자 너야. 너가 들어오면 이러한 프로세스가 우리 조직에 이 지침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너의 업무를 처리하면 돼. 하면 그 일 처리의 수준을 평탄화할 수 있어요. 프로세스 잡는 걸 하우죠. 어떻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 4번 프로세스 쪽에 관리 프로세스 수립 방향 같은 거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하는 것들을 보면 일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잡아라.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일을 했을 때 일이라는 거는 뭔가 맨 처음에 뭐가 있죠? VOC가 있죠. 요구사항이 있죠. 요구사항이 접수가 되면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설계하고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까지 쭉 사이클이 돌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뭔가 운영 단계에서 임팩이 벌어졌을 때,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잡아라.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변화 관리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이제 C레벨이나 이제 위의 사람들은 변화 관리라고 하면 잘 알아요. 근데 개발자라든가 밑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변화 관리가 뭐지? 저도 사실 공부할 때 변화 관리라는 얘기를 하면 뜬구름을 잡는 얘기 같아요. 변화라는 거는 이런 변화도 있고 저런 변화도 있고 뭐 다양한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 그 변화라는 거는 어떤 변화냐면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화가 수만 가지가 있는데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잘한 변화를 굳이 관리할 필요는 없어요. 뭐 하나하나 다 관리하면 사람의 일이 끝이 없거든요. 근데 적어도 내가 봤을 때 이 데이터에 대한 변경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기계와 다른 점은 뭔가 이게 예측이라든가 뭔가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업무 1년 해보면 적어도 이 데이터에 임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이 임팩의 영향도가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런 정도 판단이 좀 가능해지거든요. 그런 휴리스틱하게 경험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런 케이스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지 프로세스를 잡아놔요. 업무 처리 결정. 자, 데이터에 대해서 갑자기 해당되는 그 칼럼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비즈니스에 이렇게 되면 비즈니스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면 기하는 업무 담당자가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검토는
DBA가 하고요. 그거에 대한 승인은 해당 관리 조직의 파트장이나 뭐 누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직의 그룹장에 또 한 번 다시 한번 결제를 하고 관련된 전사 DB, EDA가 합의를 한다. 뭐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잡아놔야 일이 제대로 돌아가요. 결제 같은 것도 하나의 프로세스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얘기들은, 사실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실제 이 데이터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는 우리 이게 참고 삼아서 어디서 이제 이거를 개념을 잡은 거냐면,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 우리나라 여기서 이제 지침을 만든 거예요. 여기가 잡아놓고 사실 기술사 우리 실무 세계에서 이걸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 말고 뭔가 이게 국제적인 표준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를 차용해가지고 국제 표준까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가면.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 관리 수준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이론적으로 잘 접목해 놨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여기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CIO, EDA, DA 모델러, DBA 유저. 전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까지 하면은 일단은 표준에 대한 가장 어려운 세 장은 넘어갔고요. 세 장은 넘어갔고, 어, 이제부터는 뭐를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방금 전에 뭐가 끝났죠? 개요가 끝난 거예요. 이제 개요가 끝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DB 설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 때가 이제 온 거죠.